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요, 기아 등 자동차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금일 조정의 모습을 보인 K 콘텐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4포인트가 오르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한 301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가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009로 마감이 되면서요. 국내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죠. 자,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 배경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순매수의 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320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7600억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오래간만에 1조 넘는 매도죠. 코스닥도 쌍끌이 매수예요. 외국인들이 1500억대 순매수, 기관이 540억대 매수 들어왔고, 또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7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개인이 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세가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단발로 끝나는 것이냐고 봤을 때 일단 좀 불안감은 있죠. 자,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가 동방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시아 증시가 조금 오늘 하락 마감이에요. 일본이 0.4% 하락했고 대만이 약보합인 0.01% 하락, 일본은 1%가 넘는 1.1% 하락 마감이죠. 호랑푸다. 또 환율 부분 봐도요, 오늘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2원 10전 하락에 그치면서 1174원 40전으로 마감이 됐고, 거래량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5억 주에 그치면서 거래대금도 9조 5천억이다. 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해야 된다. 거래대금이 최소 15조에서 한 20조 원이 정도가 돼야지만이 조금 본격적인 신호로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대금 좀 미약하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드리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20일 이동평균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을 보는데, 21선에 지금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이 아시아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자, 오늘 밤부터요, 미국에서 이 FOMC 회의가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걸로 봐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지금 자산 매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약 6개월 정도 걸쳐서 마무리할 거다. 그죠? 과거에 또 이 테이퍼링이 나면 좀 주가가 조정의 모습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아시아 증시가 좀 동반 약세고, 또 환율 부분도 그것이 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인데요.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어차피 테이퍼링은 할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이 FOMC 회의가 오늘 밤 내일 밤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는 아마 내일 밤에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목요일일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좀 조정의 모습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선물 미결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7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 했었는데, 오늘 아마 이 선물하고 제 방송을 듣는 분 그거 많이 체크를 하실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자,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선물을 순매수를 하면서 미결제도 크게 증가했죠. 근데 한 5천 계약에서 6천 계약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장중에 한 6천 계약이 아마 오늘 가장 많이 증가할 텐데, 결국은 3,400계약.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은 당일 매매를 많이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기본 물량 베이스 깔아놓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 6,000계약 넘었다가 또 장 막판에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오늘 반향성대로, 그러니까 오늘 상승 반향성대로 선물 세력들은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아마 내일
이 FOMC 회의 때문에 하루 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그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장중 아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새벽에 마감된 테슬라의 주가가 8.5% 1200달러가 돌파가 됐죠. 자, 과거 같았으면은 테슬라 주가가 승승장구하면은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상승세. 지난주만 해도 22%.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 못 올라가고, 또 좋은 종목별로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도 탄력이 약화된다. 그죠? 많이 올라와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오늘 뭐 빠지진 않았지만은 뭐 크게 빠질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달 반 넘게 지금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도 지금 바로 상승해서 우리가 기본 물량만 끌고 가져서 조금 하루 이틀 치면은 좀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여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 드렸고,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신고가 역사적 고점이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유심히 봐달라고 했는데, 새벽에 마감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나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종목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7만원 선을 회복을 하면서 2.2% 상승 마감이 있죠. 자, 오늘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3,200억 순매수를 해줬다는데, 오늘 그 중에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삼성전자 1,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날 장대 양봉 나오고 금요일날 하루 쉬고 어제 월요일날 이거 이틀 조정 잘 받는 모습이고, 하락할 자리도 크게 안 빠졌다. 수급도 개선돼서 우리가 이제 네페스 아크 오늘 5%가 올랐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갇혔던 종목군들이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아서 크게 띄워도 되는데 띄우질 못하고 오히려 위에 꼬리를 달아주거나 음봉이 발생한 종목군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FOMC 회의에 따른 부담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좀 없지 않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소 관련 종목인 두산 포어셀이 한 4.6%,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종목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요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해서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는 선언을 했죠. 정전 목표보다는 한 14% 정도 상향을 하면서 이 탄소 중립 선언을 2050년까지 조금 앞당기는 그런 모습이어서 두산 포월세, 저는 계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하나솔루션이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났지만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했죠. 국내 자동차 5개 회사의 10월 판매량이, 그죠? 동월 대비 한 21%나 감소를 했다래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기아차 같은 기아도 아침에 좀 낙폭이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에 좀 돌려주는 모습, 2.2% 상승인데, 자, 저는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보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면서 이 자동차 쪽이 오늘 뭐 그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요건 뒷부분 하지만 요거 잠깐만 쓸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동차 기아차가 먼저 올라오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앞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 못 올라간 오늘 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밀어주면 기아차가 또 한번 상승하고, 또 기아가 올라가면은 또 삼성이 조정받았다가 또 한번, 이러한 모습으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자동차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은 뭐 정체적인 약보합.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목요일날 표출이 됐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이 강했을 때 이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죠. 어제도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종목이 세면은 콘텐츠 종목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데 오늘 좀 조정 받았는데, 자, 이것이 단순 아까 말대로 이것이 상승이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닥권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5G라든지 바이오주들도 오늘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도 좀 강한 흐름이 있죠. 5 중에서 HFR이 한 5%, KMW도 한 4.7%.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내가 보초를 설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 이미 실적은 악화될 때 악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회복 국면인데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바이오주도 뭐 레고캠 바이오 한 3.9%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폴더폰 관련 종목도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삼성의 폴더폰이 그렇죠? 올해 한 700만 대, 내년에도 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크게 띄우려고 하는, 판매량을 크게 증가시키려고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파인테크닉스 오늘 한 0.4% 약보합이죠. KH바텍 보합. 저는 이 폴더폰도 그렇죠? 이 관련 종목군들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내일 뭐 조금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면서, 뭐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군들 비중 조절, 어차피 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 4개에서 5종목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로 편입을 해서 비중 조절 좀 높였다 줄였다 하는 전략을 펼치면은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오히려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아,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장 마감 이후 10월달 판매량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10월달 국내가 5만 7천 대, 그리고 해외가 24만 9천 대로서요. 작년 10월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를 하면서 한 30만 7천 대로 판매를 했죠. 국내가 한 12% 감소하고 해외도 22%.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9% 정도 감소 판매량이 보였고, 이것도 국내가 21%, 해외가 18% 정도 감소하는 모습. 판매가 부진을 하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하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반도체 수급난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주가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서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플러스로 반전, 그 힘이 느껴진다 해서 빠져야, 보통 주가가 나쁜 얘기, 악재가 나왔을 때 빠져야 될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걸로 봐야 돼서, 심리면으로 봤을 때 오늘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주가는 안 빠졌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오늘 50포인트 넘게 올라갔다가 한 34포인트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기아는 그나마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세를 마이너스에서 강보합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 판매 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생산 정상화는 11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이죠.
본격화될 거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부터 특근 재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UBS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글로벌 생산 가동률의 저점은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판매가 부진한 것은 수요가 없어서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나 공급에 의해서 지금 판매가 부진한 거다. 그러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만 개선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요 대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중고차가 지금 가격이 크게 오른다 하죠. 신차가 안 나오니까는 중고차로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요 이미 저점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통과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 주요 생산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공장 가동률 상승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우려는 정점을 통과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취할 수 있다. 또 하나 상당히 지금 저평가인데 이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일부인데요. 올해 지역별 완성차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보면 한국이 7.8배, 일본이 15.3배, 독일이 8.5배, 미국이 9.7배 정도. 그래서 상당히 퍼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고 또 수급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좀 판매가 상당히 잘 된다고 했죠.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서부터 9월까지 현대차, 기아 차량의 유럽 내 판매량은요 총 77만 대로서 작년에 같은 기간 62만 대보다 24%나 다른 여타 경쟁 업체보다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다.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의해서 지금 생산을 못해서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나마도 지금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아 아까 말대로 이 심리면 빠져야 될 제들 안 빠진 부분 그리고 이 수급적인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재료면 모든 것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뭐 실적 부분도 봤을 때 작년에 2조 원인데 올해 5조 원대 그렇죠? 내년에도 5조 8천 증가하고 내후년에는 6조 2천억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현대 기아, 뭐 현대 모비스 뭐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기아가 가장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부품주 하나 넣는다면 오늘 1.4% 하락한 만도 정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 자, 요번 달에 리비안이라는 이 제2의 테슬라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이번 달에 상장한다 그러죠. 거기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듀얼 세이프티 운전 시스템을 이 만도가 공급을 해준다. 이러한 부분도 언제든지 이슈화 될 수도 해서 기아, 만도, 현대차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린데 한번 기아에 대한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2%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한번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죠? 오늘 마이너스 0.7% 나왔다가 바로 돌려주면서 지수는 5 들어서 50포인트가 넘어서 좀 대밀리는 모습인데 얘는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고 또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이 42만 주나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20만 주대, 기관이 23만 주대, 그죠? 그렇다고 거래량이 과열되는 모습도 전혀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아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세 해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또 삼성전자가 그죠? 바닥권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의해서 오늘 2.2% 상승했는데 자 아까 오늘 기아는 이만큼 뜬 상태죠. 그래서 얘가 올라오면서 또 기아를 위로 또 밀어내고 또 기아가 올라오면서 또 이 삼성을 끌어당기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의
지수 상승세를 이끌면서 기아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자동차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K 콘텐츠, 자, 내일 모레죠, 4일날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하면서 오리지널 시리즈인 닥터 브레인을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닥터 브레인을 제작하는 회사가 YG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플렉스다. 그건 YG 엔터 종목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나머지 종목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약바 한 0.1%인데 최근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수합병 이러한 얘기가 들어가는 K 콘텐츠, 그러니까 K-팝, K-드라마, K-게임 이러한 이유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꺾이는 모습은 아니죠. 자, K-팝, 엔터 종목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NFT, 그죠? 이 대체 불가능 토크 기술을 이용한 아티스트 굿즈를 제작을 하고 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한다라는 얘기고, SM 엔터테인먼트도 메타버스 플랫폼화에 나설 예정이 돼서 저는 하이브, SM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뭐 K드라마는 애플 TV 플러스가 4일날 국내 진출하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또 바로 12일날 국내 진출하죠.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이 흥행을 하면서 국내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국내 드라마 제작을 많이 맡길 거예요. 그러면 제작 편수도 늘어나고 또 제작 단가도 좋아지면서 이 드라마 제작하는 이 회사들 당연히 수혜가 한다 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지리산 드라마의 공동 제작에 나섰다가 조금 안 좋은 혹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요. 저는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K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자극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변동성이 크면은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서 추격 매수, 또 빠질 때는 추격 매도 하게 되었죠. 그거는 타고난 선수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넷마블, 크래프톤 요 두 종목군도, 뭐 크래프톤도 최근에 이 게임사 하나를 또 인수를 했죠. 그러한 부분들 아까 말한 인수 합병 회사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 그래서 넷마블, 크래프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SF, K 콘텐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양상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지난 2014년 15년도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종목으로 비교를 해드렸어요.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뭐 한 15배 이상씩 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군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조금 더디더라도 좀 안정감, 변동성 큰 종목보다는 좀 안정성 종목으로 좀 우리가 올라갈 때가 아닌 조정받을 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K 콘텐츠 오늘 조정이지만은 뭐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저 K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국내 진출하는, 그러니까 12일까지 그 전에 한번 조금 절반 정도라도 한번 이익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K 콘텐츠, K 팝, K 드라마, K 게임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고 크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보자.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철저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매매 영역으로 들어가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